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조선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 협동조합의 김상필입니다. 저희 조합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조합이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거는 북극권 오일가스 플랜트 엔지니어링 DB 플랫폼 구축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거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으로 해가지고 한 옥토브 사업이 있었습니다. 옥토브 사업을 23년에 마무리하고 그에 마무리한 성과물입니다. 그 성과물 관련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조합을 잘 보실 것 같아서 조합 소개를 하고 전체 모험 과제 관련해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가 했던 주요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 마무리를 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합은 일단은 조선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지금 설계 기업이 크고 작은 게 최근에 조사했을 때 한 11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업체들이 다 큰 업체 말고는 다 영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영세한 엔지니어링사를 같이 협업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조합이 설립이 되었고 2014년에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경대학교 한미르간에 11층부터 16층까지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엔지니어링사를 저희가 입주를 시켜서 이제 클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관련 이제 기술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대 24호관도 근처에도 저희가 입주 공간이 있고 최근 이제 21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 원궁에 저희가 이제 2층하고 3층 부분을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이제 관련 업체들을 이제 입주해 있어가지고 그쪽에 저희가 기반 구축 사업을 좀 해서 관련해서 기술 지원도 하고 전문가 지원도 하고 설계 소프트웨어도 이제 저희가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서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조선도 있고 해양 플랜트 쪽에 이제 엔지니어 기술 지원, 기술 자격과 이제 신뢰성 향상 등을 하기 위한 이제 중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제 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클러스팅을 통한 직접화를 통한 이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사는 한 60여 개 정도지만 향후 계속 이제 회원사를 늘어날 거고 엔지니어링 기업의 능력을 강화하고 고급 이제 기술 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했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과제명은 북극권 에너지 자원 플랜트 엔지 적용을 위한 선행 기술 연구입니다. 이 과제가 있기 전에 2018년 이것도 저희도 2018년에 시작되었지만 2018년에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예타 기획을 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한지 이제 오일가스 플랜트 건설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예타 기획을 18년부터 진행해서 19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예타가 그때 당시에는 되지 못하고 상수를 해서 22년도에 이제 본과제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비전통 오일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플랜트 건설 관련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번 7년 과제로서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이제 선행 기술 연구를 하는 걸로 해서 기획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진행을 같이 6년 진행을 했고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마무리된 부분들을 이제 본과제에 이제 넘겨서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명은 그렇고 북극권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는 러시아, 캐나다, 북유럽, 알래스카 같은 이제 북극권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일가스 플랜트의 이제 개발 환경 조사 기법 및 그다음에 사업 리스크 분석 것들을 해서 이
유성 플랜트의 이제 개념, 계획 및 개념 설계 가능성을 이제 평가하는 선행 기술 개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구 기간은 이제 2018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주관 기관은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제 기계 부분하고 지방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공동 연구 기관은 조선대학교, 그다음에 위탁이 이제 저희 한국소공사하고 저희 조합이 위탁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측정 조사 기법 부분 다음 발표할 시에 김세영 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지방 이제 주관에서 이제 진행해왔고, 전주기 사업 리스크 분석이나 사업 리스크 관련 부분은 이제 조선대학교 공동기관에서 조선대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플랜트 건설 관련된 기회에서 계획이나 개념 설계 부분이나 컨피규레이션 보고서 같은 부분은 이제 설계공사와 이제 주관이 같이 공동을 해서 진행을 했고, 저희 조합이 했던 부분은 이제 시험 인증 체계 기밀 부분, 그다음에 국제협력 기술 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종 목표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추운 지역에 이제 지상 플랜트의 개념 설계 타당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 그에 따른 이제 개발하는 조사 기법이나 개념 설계 타당성 평가 기법, 그다음에 리스크 분석 모델을 가지고 안에 4개의 가지표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연구 개발을 진행했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진행했던 이제 엔지니어링 기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권 진출 번역별, 저희는 번역별을 이제 북미하고 러시아, 원래 처음에 북유럽을 했는데 북유럽 쪽에는 다른 프로젝트가 많이 없어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쪽에 플랜트 건설, 월가스 플랜트 건설에 관련된 이제 엔지니어링 정보를 조사해서 수집한 후에 DB를 만들어서 구축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 내용의 정의를 보시면 국권 진출 번역별 월가스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나 시공, 작동, 유지, 보수, 안전과 관련된 이제 시험 인증 기자재 관련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국제 표준이나 기준들을 조사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사 분석한 내용들을 이제 DB 플랫폼을 DB로 해서 플랫폼 구축해서 그의 플랫폼에 자료를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건설 관련된 인허가 정보나 그다음에 관련 엔지니어링 정보 같은 그 국제 표준이나 그다음에 시험 플랜트 기자재를 좀 구분을 해서 기자재가 나중에 인증을 어떤 걸 받아야 참고해야 되는지를 그 부분들을 지금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일가스 플랜트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구분 확정 언을 하나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브로드하게 작성을 했고, 최근에 그리고 마지막 차에 관련해서는 5단계 때는 저희가 그 본과제가 이제 기존통 OSND 관련돼서 집중하는 부분이라서 OSND 관련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이제 주관에서 만들었던 건설환경 통합 플랫폼에 저희 플랫폼을 탑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사 대상은 아까 북미,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했고, 그에 따른 이제 건설 관련 인허가 정보, 관련 엔지니어링 정보, 그다음에 공정의 주요 기자재, 인증 현황 같은 부분이고, OECD 플랜트 관련해서는 주요 이제 공정의 주요 기자재 등들도 저희가 조사를 분석했고, 그다음에 그 국권 관련돼서 고려한 국제표준 ISO 3510이부터 6번까지 저희가 한번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기록 구축하였습니다. 다른 과거는 뒤에 있어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주요 연구 내용 중에 건설 관련해가지고 인허가 정보를 조사 분석했고, 인허가라고 하신 플랜트 쪽은 여러 가지 이제 발전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형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오일가스는 프로세스 플랜트라고 보시면 그 부분들은 조금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사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북미 쪽에 그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법령이 있고 그에 따른 연방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한 기술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규정이 안에서 인허가를 감독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부분이나 그다음 에너지 부분도 다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심사에서 건설 먼저 허가를 해서 부지 심사나 그다음에 설계 승인이나 환경 심사를 거쳐서 이제 건설 허가가 나오면 프로젝트가 건설이 될 겁니다. 그에 따른 이제 운영허가 신청들을 할 거고 그에 따른 이제 심사들을 해서 최종 운영허가 나는 걸로 인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운 지역 쪽에는 연방정부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열티를 이제 기업들이 받아서 이제 그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기본 법령이 있고 연방 규정 법령 안에서 이제 규제 기관들이 인허가를 감독하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이제 기업들이 먼저 신청을 먼저 하고 그에 따른 이제 2단계에서는 그 이제 같이 신청한 이해관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또 원주민들이 있으면 그 원주민들하고의 또 관계들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 대응 대책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4단계는 이제 어떤 에너지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청 위험들을 확인한 후에 그에 따른 설계 기준들을 확인하고 기술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한 이제 시험 정보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플랜트 기자재를 분류를 2014년에 일단은 그때 산업부 지금 산업부에서 이제 한번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서 그래서 기자재를 이제 여러 가지 플랜트는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고정 장치, 회전 장치, 그다음에 배관, 벌크 자재, 그다음에 전기 대장 패키지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계 배관 전기 대장인데 그에 따른 고정 기계 회전 장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장치에는 뭐 이제 컬럼이나 이제 그런 열교환경들이 들어갈 거고 회전 기계에는 펌프나 블로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눠져 있는 이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나 러시아 지역에 플랜트 기자재를 이제 인정받았을 때 어떤 이제 코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아스메고 가운데 게 API고 마지막 게 이제 러시아의 포스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 장치도 저희가 압력 용기 교열과 열교환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탱크 저장 탱크로 펌프를 잘 안 보이지만 탱크 부분에서 그에 맞는 이제 참고해야 되는 표준들을 코드들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이 뭐 참고를 해야 되는 거지 꼭 이 코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엔지니어 같은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권 쪽에 이제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가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작업 기준,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이나 이제 추운 지방에서 재료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ISO에서 기준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ISO 35101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극권의 이제 에너지 개발 같은 경우는 연안 쪽만 이렇게 하고 이제 국산은 아직까지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준들이 이제 연안 쪽 기준이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쪽 기준인데 관련된 이제 육상 관련된 부분만 동원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지역에 있는 플랜트 건설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나 건축 그다음에 플랜트 같은 부분들의 기준을 조사해서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인프라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 부분 그다음에 작동하고 재료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서 조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EPC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계 기자재 건설 이렇게 자료실 부분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클릭하면 그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요약한 자료들을 먼저 보고 그에 대해서 요약된 부분들을 이제 첨부 파일로 해서 제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입력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해시태그를 달아놓는 게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달아놓고 그에 대해서 자료를 다운로드를 해서
해서 등록을 하면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저희가 개발한 거는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 그거에 따른 자료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설계사들이 잘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이제 기업이나 그룹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듣고 하겠습니다.